안녕하세요. LA의 정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주들은요. 자, 테슬라 유럽 매출이 폭락했는데요. 그 이유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도 테슬라가 결국 중국의 테슬라를 대체할 수밖에 없는 곳이 인도다라는 주제 다뤄봅니다. 자, 그리고 어려운 시장 속에서 버핏의 투자 철학 한번 살펴보고요.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주일날 오전을 보내고 계실 겁니다. 따뜻한 봄날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지나면요, 이제 엄청 더운 바로 여름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로스앤젤레스도요, 조금 어떤 꽃샘추위 같은 것들이 지나왔다가 오늘부터 날씨가 다시 무더워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봄꽃이 만연했다가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에 들어가는 그 준비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저는 이게 더운 날씨 좋아하거든요. 날씨가 무더울 때 나가서 뛸 때가 땀이 엄청나게 쏟아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 더운 날씨 되게 좋아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나가서 소위 뛰는 거 있죠. 조깅하는 게 너무나도 즐겁습니다. 자, 여러분, 주말에 어김없이 저희 딸 녀석이 또 와가지고요, 함께 이번에는 또 한국식을 좋아하니까 미역국을 이번에는 저희 아내가 끓였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미역국을 만들어서 같이 아침 식사를 오랜만에 다 같이 했거든요. 가족이. 정말 가족이라는 건요, 같이 밥 먹고 함께 있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녀들이 이제 이 학교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같이 맛있는 거 먹을 때가 정말 행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말입니다. 주말에는요, 또 우리 투자 철학 배워봐야겠죠. 오늘 워런 버핏 이야기 들고 왔습니다. 자, 이런 여러분, 시장이 어려울 때, 장세가 어려울 때는요, 항상 투자의 그 전설들 있죠. 전설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체크해 보는 건요,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수십 년 동안 이런 어려운 시장을 다 견디고 또 견디고 해서 큰 자산을 이룬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 구루들, 투자의 전설들의 얘기는요, 언제나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이 워런 버핏이 뭘 얘기했느냐? 자, 초록색으로 하려고 보세요. 자, 멋진 말입니다. Only buy something 이라고 합니다. Only buy something. 자, 뭔가를 사래요. 어떤 거냐? You'll be perfectly happy to hold 라고 합니다. 자, 네가 정말 완벽하게 행복할 수 있는, 자, 이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행복한 주식 있죠. 내가 이 주식을 갖는 게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다라고 한다면 그런 주식을 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조건이, 자, after market shutdown for 10 years라고 합니다. 자, 파란색으로 하는 부분이요. 마지막 부분에 after market shutdown for 10 years only buy something that you'll be perfectly happy to hold 라고 합니다. 자, 이거 정말 마지막 부분은요, 좀 과장법을 써서 하는 얘기죠. 시장이 10년 동안 문이 닫혀 있다 할지라도 시장이 그냥 문 닫아버리고, 정말 그러니까 시장이 이게 이제 과장법인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죠. 시장이 정말 어렵고 막 폭락하고 안 좋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장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갖고 있으면 늘 행복하고 가슴 떨리는 주식, 그런 걸 사라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요, 트럼프가 아니라 이렇게 이 워런 버핏이나 또 이 투자의 전설들 있죠. 굉장히 많이 소개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대부분의 투자 전설들은요, 다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네가 10년 뒤에도 여전히 소위 말해서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주식을 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투자의 전설들은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10년 뒤에 이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해 있을 것인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주식을 갖고 있으라는 거거든요. 물론 여러분, 워런 버핏은요, 테슬라 주식을 갖고 있지 않죠. 그거 왜 그래요? 본인이 성향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볼 때 테슬라보다는 본인은 이 자기의 성향에 맞는 주식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디테일함에 들어가면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본 큰 원칙들은요, 큰 흐름은 다 똑같아요. 결국 내가 시장이 무너지고 붕괴하고 그리고 시장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주식을 갖고 있으면 정말 안 가지면 안 기쁜, 안 가지면 정말 가슴에 혹은 입에 소위 말해서 뭔가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주식을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테슬라 주식을 보면 흥분되고 기대가 되고
그리고 테슬라가 미래에 크게 성장할 것을 기대가 되는 그런 주식. 갖고 싶은 주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갖기도 싫은데, 아니, 나 이런 주식은, 별론데? 라고 하면요. 그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이게 여러분, 주식 시장은 10년 동안 업앤다운이 막 있다고요. 지금 보세요. 지금도 보면은 막 폭락장이 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못 버틴다고요. 어려운 시장이 펼쳐지면요. 그러니까 버핏은 항상 10년 동안 그냥 없다고 생각해. 주식 시장이 없다 생각하고 10년 동안 내가 보유할 수 있는 그러한 주식, 그러한 정말 가슴 떨리는 주식을 사라는 거죠. You'll be perfectly happy to hold. 그러니까 정말 이 perfectly라는 표현 참 좋지 않습니까? 정말 이 여러분들이 온전히 이 주식을 갖고 있으면 행복한 주식, 그런 주식을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왜 테슬라에 대해서 이렇게 매일 여러분들에게 나누겠습니까? 이미 2018년도부터 하와이에서 테슬라 차를 보는 순간, 경험해 보는 순간, 그 쇼룸에서 테슬라 차에 앉아 보는 순간, 문득 가족끼리 하와이 여행 갔다가 그때 테슬라 차에 앉아보고 뭔가 만져보고 조작해 보는데 이거 정말 너무 매력적인 차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홀딱 반한 거죠. 그 이후부터 테슬라를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테슬라는요, 여전히 매력적이죠. 지금 전기차에서 이제는 자율주행 시대가 오고 있고, 그리고 로봇 시대를 여는 회사. 얼마나 가슴 떨립니까? 그러니까 한 10년을 보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중간에 뭐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뭐 한 4년 가졌는데 지금 말짱 도루묵이야. 아무것도 없어. 계속 그대로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분들은 좀 이 오랫동안 투자한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테슬라에 2018년도부터 투자한 사람들, 또 17년도부터 투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거의 이제 100만 년, 억만 년가 되어 있거든. 100만 년가 이상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여러분 중간에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2018년도, 2017년도부터 투자한 사람들, 그리고 2015년도부터 투자한 사람들도 있는데 중간에요. 주가가 그냥 제로로 엄청 많이 벌었다가 다시 빵원으로 내려온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적이 수도 없었다고 해요. 수익이 엄청 났다가 그 수익이 그냥 거의 뭐 10분의 1 토막으로 나버리는,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는 듯한, 처음 샀을 때처럼 그런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걸 다 지나온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시기를 다 지나오고 그럴 때는 또 자동차도 팔아가지고 사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내가 처음 샀을 때만큼 돌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사는 거죠. 추가 매수해가지고요. 수량을 늘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7년, 8년씩 갖고 있으면서 이 사실 지금 백만장자가 되고, 지금은 떨어져도 이제는 더 이상 뭐 이 가장 처음 샀을 때의 그 가격대를 이제 위협하지도 않죠. 근데 여러분들도 뭐 지금 이제 해봐야 4년, 뭐 5년 이렇게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테슬라를 공부해 보면요, 결국 올해, 내년, 내후년 이런 시기를 지나다 보면 2030년까지 가지게 되면요, 결국은 주가는 상당부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기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시장이 버핏이 얘기하는 것처럼 10년 동안 없다고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지금 안 좋잖아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 또 트럼프가 만들어내고 있는 지금 이런 여러 혼란들. 근데 여러분, 이 혼란들이라는 게 단순히 지금 이번만 오른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혼란들이 많이 왔습니까? 금리가 폭등할 때가 있었고, 22년도도 그때는 지금보다 더 심했죠. 지금은 여러분 이 정도면 테슬라 주식 잘 버티는 거예요. 그때는 아예 그냥 다 붕괴돼서 100달러도 붕괴되기 직전까지 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200달러가 붕괴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테슬라가. 그래서 충분히 버틸 만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관세 전쟁이 지나가고 나면, 트럼프가 계획하고 뜻한 것을 다 이루고 나면요, 이제는 막 그때 미친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런 때가 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워런 버핏이 얘기하는 것처럼 10년 동안 그냥 그런 업앤다운 심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으면 기쁜 주식.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는요, 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기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테슬라 주식 갖고 있는 것이 늘 흥분되고 기대되는 사람들, 늘 그런 분들 많거든요, 댓글에요. 그런 분들하고 지금까지 계속 오랫동안 함께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테슬라 주식을 갖고 있으면 여전히 흥분되고 기대가 되는 주식이라고 한다면요, 그냥 바이 앤 홀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주말 동안도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중동 문제 한번 볼 텐데요. 자, 지금 뭐 우리가 다뤄야 될 게 트럼프의 관세 이슈들 지금 살펴보고 있죠. 중국과의 또 이 내용도 들여다보고 있죠. 지금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다루고 있죠.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오늘은요, 지금 주말 동안 급박하게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은 미국과 이란의 지금 그 핵 프로그램 있죠. 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뭔가 지금 대화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지금 대화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미국이 갑자기 또 이란과 대화를 빨리 나서고 있는 건요. 이스라엘이 이 소위 그 이란의 핵 시설을 타격하겠다. 뭐 지금 미국이 반대하고 있거든요. 함부로 타격하면 큰 이 전쟁이 퍼진다라면서 미국이 말렸는데 이스라엘이 그냥 그 자기들 어떤 자국 방어 차원에서 이란이 개발하고 있는 그 핵 무기 시설에 바로 그냥 때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때릴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단독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그 미국 트럼프 쪽에서 막 말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주말 동안 급하게 움직입니다. 미국이 나서서 이란과 일단 핵 그 프로그램을 빨리 재가동하고 뭔가 진전을 만들어내고 set plans for more.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지금 구체적인 안들을 마련하겠다라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이스라엘이 단독으로 비행 그 폭격기를 띄워가지고요, 그냥 융단 폭격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난번에도 그런 것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지역들에 충분히 능력이 되는데 또 때릴 수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그래서 이란의 핵 발전을 미리 막겠다. 핵무기 만드는 거요. 핵이 만들어지게 되면요, 이제는 사실 둘이 싸움 자체도요, 굉장히 또 버거워지는 거거든요. 핵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서로 일단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핵 자체가 서로 터트려 버리면 그거는 뭐 그냥 종말이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것처럼 이란을 때리고 하는 것들이요,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핵이 완성되기 전에 완전히 박살내겠다라고 하니까 미국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화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데, 자, 요것도 또 다른 이슈입니다. 만약에 잘 해결되기만 하면요, 미국이 잘 감시해서 이 이란의 핵시설, 이 핵 관리 같은 거를 잘만 하게 되면 사실은 뭐 또 안정감 있게 준비가 될 겁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지금 그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에요, 지금 중국 업체들도, 어저께도 우리가 중국 이 소위 물류 시장이 완전 붕괴되고 있다라는 소식 살펴봐야지 않았습니까? 자, 이번에는요, 중국 업체들입니다. 이렇게, 이 테무랄지, 뭐, 알리랄지, 요런 회사들 있죠. 특히 이제 테무가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지 않았습니까? 미국에도요, 최근에 이 테무하고 쉐인하고 이런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공세를 많이 펼쳤습니다. 정말 무지막지하게 광고를 해댔거든요. 자, 그런데 이 테무가요, 미국 진출에 있어서 지금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지금 특히 이제 위에 타이틀에도 나오지만 US ad spending을 완전히 줄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왜냐? 기본적으로 이 앱스토어 랭킹에서 완전히 순위가 다 밀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요,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중국 테무로부터 물건을 공수하고 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여기 관세 때문에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여기가 그렇게 싸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은 오히려 기피하고 어디 멀리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Chinese online retailers have fallen like swiftly from the top ranks of Apple App Store. 애플의 앱 스토어 그 순위가 있거든요. 탑 랭커에서 이제 완전히 바닥으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걸 보게 되면요, 이 뭐 테무랄지 또 알리 뭐 이 쉐인, 중국 업체들이 그동안 미국을 공략했는데 관세 충격을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뭐 이런 작은 물품들이요, 200% 이상씩 관세를 때려 맞으니까 가격이 지금 200%면요, 이게 지금 3배가 되는 거예요. 100%가 2배잖아요. 200%면 3배가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10불에 팔던 게 30불이 되는 거예요.
그게 경쟁력이 생길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테무도 그 자체적으로 굉장히 데미지를 크게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무역 전쟁이 나타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미국 언론들에서는 중국 업체들은 뭐 상관없고 중국은 버티는데 미국만 지금 데미지가 크다라고 뭐 트럼프를 또 싫어하는 쪽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잘 분별해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중국은 중국대로 굉장히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미국도 데미지가 크죠. 왜냐면은 지금 미국 업체들도 일단 수입 중단 2달 동안, 그리고 보내는 것도 2달 중단이에요. 테슬라도 모델 S 이런 거 안 보내잖아요. X를요. 미국에서 만든 거를.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동차 업체들도요. 2달간 아예 멈췄거나 아니면 이제 전기차 생산을 아예 중단한다. 그냥 아예 사람들 다 해고해버리고요. 그런 지금 경우도 펼쳐졌거든요. 어차피 안 팔리는데 이거는 적자 폭만 더 키운다 해서 아예 그냥 공장을 닫아버리고 셧다운을 해버립니다. 근데 미국도 데미지가 있지만요. 이렇게 지금 중국 업체들도 공격적으로 마케팅하던 중국 업체들도 다 지금 장난이 아닌 거예요. 어저께도 뭐 그 물류 업체들 다 난리라 말했죠. 트러킹이랄지 배도 텅텅 비어가죠. 뭐 이러니까 전부 다 그냥 손가락만 빨면서 다 멈춰서 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미 물건을 싣고 떠났던 선적했던 선적 배들도요. 그냥 이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를 연상케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내리는 순간 관세도 두들겨 맞으니까. 근데 지금 이 테무 같은 경우도 충격이 크죠. 공격적으로 해서 뭔가 중국의 이 공급 과잉들을 풀어주려고 했는데 이것도 막 미국으로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적으로 중국도 데미지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중국도 협상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원하는 것처럼 둘이 협상이 나와가지고 트럼프는 이제 기존의 이 적자폭을 더 줄이기 위해서 관세도 올리고 이렇게 조절하고 환율 조정까지 요청하겠지만 중국이 요즘 그런 걸 굴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버틸려면 끝까지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결국 시간은 중국 편이지 트럼프 편은 아니에요. 트럼프는 내년에 재선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중간선거 때문에 어떻게든 올해 안에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간에 쫓기는 쪽은 트럼프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이 협상에 있어서는 더 이제 분주하고 또 불리한 면이 있죠. 자, 아무튼 트럼프가 어떻게 마무리해 갈지 좀 속히 마무리하는 게 트럼프에게도 좋고 미국 경제에도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최근에 유럽 매출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미국 언론들에서도 이 테슬라의 유럽 매출이 심각하다, 이런 얘기들이 자주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뭐 한국은 당연히 갖다 카피하니까 당연한 거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최근에 이제 그 테슬라 큐죠. 테카들의 놀이터들이 있거든요. 그곳을 좀 방문해 보니까 야, 정말 재미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옛날에 그 중국 데이터가 안 나올 때, 중국 데이터가 안 나오면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치명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매출이 떨어진 걸 갖고 오면서요. 자, 그러면서 중국 가지고 얼마나 테슬라를 씹어대는지 몰라요. 그 테카들 안에서 보면요. 그래서 중국 보라고, 이제 테슬라도 중국에서 끝이라고, 중국의 저 물밀듯 밀려오는 중국 그 로컬 업체들의 경쟁력에 이제 테슬라도 못 당한다라는 거죠. 근데 왜냐면은 내연차들이 다 항복하고 나오잖아요. 중국 업체들이 밀려가지고 전기차가 경쟁이 안 되거든요. 근데 테슬라는 저기에 독야청청 홀로 버티고 있으니까 이제 이 건수를 잡았다라는 거죠. 그래, 이제 니네 테슬라도 안 되지, 이거 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2만 1000개까지 쭉 올라와 버립니다. 역대급을 찍어버리죠. 그러면서 이러면서 그 얘기를 절대 안 해요. 테카들이. 이제는 뭘 얘기하냐면 유럽 얘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야, 지금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으로 저래서 야, 봐봐, 지금 정치적으로 이제 안 팔리지, 이거 이제 안 팔린다, 이러면서 막 그거 가지고 지금 이제 얘네들 또 테슬라를 까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왜 이 독일에 있어서, 독일 공장에서 파는 물건들의 그 흐름들, 물류를 보게 되면요, 지금 왜 이렇게 유럽에서의 판매가 좀 더 일시적으로 주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 데이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아래쪽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침 보면 유럽에서의 판매 1주차, 2주차예요.
자, 이 데이터는요, 모든 유럽 국가를 다 종합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마다 공개를 안 하는 나라도 있고 늦게 하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일단 나와 있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은 거예요. 모든 유럽의 데이터는 아니지만 이걸 보면은 대략적으로 흐름들은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파란색 한번 보세요.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부분에 파란색 그 막대 그래프 있죠. 이게 이제 이번 2분기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1주차 때 2분기 안 좋죠? 지난 그러니까 1분기 그리고 4분기보다도 못해요.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또 그 다음 거 보시면 지난 분기보다는 좀 나은데 1분기보다는 그래도 여전히 좀 미약해 보이잖아요. 굉장히 낮은 쪽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주차, 2주차 보니까 테슬라가 이게 유럽에서 안 좋은데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스크의 극우적인 발언이랄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유럽에서는 이제 테슬라 머스크를 낫지로 보면서 뭐 안 좋다 이런 식의 막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뭐 또 한국 언론도 갖다 뺏기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영향력은요, 미미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이제 미국은 이제 사그라들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정치적인 편견 때문에 좋은 제품을 안 사는 게 아니고요. 우수한 제품을 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력은 일시적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실제로 지금 이렇게 약하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요. 자, 일단 위에 제가 초록색으로 하라됐는데 기가 Berlin also exports to more distant destination이라고 합니다. 자, 베를린 공장도 초반에 있죠. 초반에 그 first day, 3 weeks or 4 weeks, 한 달 정도는 매 분기마다 그 첫 번째 달에는요, 보통 좀 외부로 먼 distant destination입니다. 멀리 많이 수출을 한다라는 거예요. 독일 공장에서 수출한다? 뭐지? 중국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니고요. 실제로 독일에서 만든 그 자동차들이 어디로 가냐면 터키, 이스라엘, 그리고 UK, 영국입니다. 여러분, 영국만 놓고 보더라도 바다를 건너야 돼요. 독일에서 만든 것들이 기차로 쭉 가가지고, 이건 이따가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봐 드릴게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영국으로 배달되는지. 자, 그리고 터키도 멀잖아요. 독일에서 터키는 완전 중동 쪽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한참 멀죠. 이스라엘도 더 멀죠. 더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경을 지나고 해야 되니까 이스라엘까지도 꽤 멀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초반에는 멀리까지 빨리 보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시간이 이제 나중에 2달 남았을 때는 국내에 집중하는 거죠. 독일하고 그 주변 국가들에게 집중하면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거는 아무래도 이제 리밋이 약하지 않습니까? 빨리 철도로 해가 빨리 보내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독일 공장도 초반에는 좀 멀리 먼저 보낸다. 옛날 그 중국하고 똑같은 거죠. 초창기 때 수출을 멀리 하다 보니까, 멀리 보내다 보니까 아무래도 초반 첫 달에는 굉장히 미미하다는 거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don't panic, 이렇게 딜리버리가 유럽에서 약하다고 해서 특히 첫 번째, 둘, 셋째, 3주 동안 약하다고 해서 패닉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에 데이터를 좀 보시면은 좀 더 이제 왜 이렇게 이 지금 유럽에서 매출이 주는가에 대해서 이해함을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각 매코로마다 비교한 겁니다. 자, 누적은 아닌데요. 매코로마다 1주차, 2주차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게 되면, 유럽에서 1주차, 2주차 혹은 3주차 이때는 좀 약하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보시면요, 지금 이 보라색 있죠. 보라색이 이게 이제 2분기거든요. 그 2분기 보라색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보면 1주차에 좀 올라가죠. 올라가 봐야 뭐 한 2,500대, 뭐 3,000대를 못 넘어요. 그러니까 지난 4분기가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나머지, 원래 4분기는 좀 세거든요. 근데 이제 나머지를 보게 되면요, 보라색 선이 보시는 것처럼 1주차 때 뭐 그렇게 한 5개 기기 중에요, 3등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았어요. 이게 뭐 아주 나쁘다 이렇게 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2주차 때 보세요. 거의 비슷하죠. 2주차 때 이번에 뭐 몇 대 안 나온 것들이 다 거의 비슷하잖아요. 뭐 뚝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요, 배달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이때가 지금 전부 다 멀리 막 배달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주차 때 뚝 떨어지는 것들은 거의 비슷하고, 그 다음에 3주차, 4주차부터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스무드하게 올라가는 것이 유럽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를 보면 이번 주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늘 그랬구나, 패턴이. 그래서 거기서 조금 뭐 몇백 대 차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자꾸 이런 데이터는 보지도 않고 자꾸만 그냥 맹목적으로 비판하고 깔려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 아, 공포감 가질 건 아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지금 현재 정보, 이 데이터를 보시면요. 자, 한 가지, 영국에 어떻게 배달이 되어지는지에 대해 과정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아, 지금 충분히, 이 초반 1주, 2주, 3주 차는 왜 이런지를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영국에 자동차를 보내기 위해서 독일에서 만든 거를요, 영국에 보내기 위해서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그럼 간단하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자, 지금 그 베를린 공장에서 처음에 첫 주, 두째 주, 셋째 주에 생산할 거 아니에요? 그 생산한 물건을 차를 이제 영국으로 보내겠죠? 자, 영국으로 이제 보내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 먼저 그 지브리지라고 하는 그 포트까지, 항구까지 가야 된다고 합니다. 자, 이 항구까지요, 무려 800km로 갑니다. 공장에서 거기까지 가는 게요, 800km요. 여러분, 서울이 한 450km가 되나요? 그러니까 서울하고 부산 왕복이 그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거리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리까지 가야 되고, 그리고 나면 이제 거기까지 가서 배에 싣기 위해서 거기 항구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면 이제 배에 실은 것들이 배 타고 쭉 가서 사우스햄턴이라고 하는 영국의 항구로 가겠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사우스햄턴에 또 내리고 나면 그 다음에 딜리버리 센터까지 또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과정들이 얼마나 그 물류가 오래 걸리는지 아시겠죠? 특히 자동차는 또 워낙 덩치가 있다 보니까 그만큼 시간이 또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영국에 보내는 거, 독일에서 가까워서 금방 될 것 같지만 When do you expect this car to show up and the registration delivery number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고 있죠. 딜리버리 숫자, 등록 숫자로 잡히려면 얼마나 언제쯤 걸릴 것 같냐고, 이 차들이.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한 시간이 꽤 걸린다는 거, 몇 주씩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때로는 뭐 2주 정도 혹은 3주 정도는 이렇게 충분히 걸릴 수 있다는 걸 짐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맨 아래쪽에 파란색을 하이라고 보세요. At the beginning of the quarter, 자, 매 쿼터의 이 초반부에는 많은 차, a lot of cars are transit to destination far awa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독일에서 만든 차들이 초반에 몇 주는요, 이미 그 트럭에 싣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소위 그 트랜sit 중에 있다라는 거, 배에 실리건 기차에 실리건 트럭에 실리건 간에 그렇게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먼 거리에 이스라엘도 가고 소위 영국도 가고 이 또 터키도 가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 인도량이 잡히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테슬라는요, 고객에게 전달돼야 그게 인도량이 딱 클릭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감안한다면 유럽에 대해서도 지금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지금은 관세 막 전쟁 때문에 유럽에서 만든 거는 유럽 안에서 다 이쪽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더 지금 현재 시간이 걸린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조바심 낼 필요 없어요. 그렇게 큰 데미지 없고요. 늘 그냥 일상적으로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 조금 더 현재 더 딜리버리가 더 시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자, 테슬라도 이제 빠르게 움직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미국과 중국 관세 때문에 자, 지금 이 테슬라 차량 만드는 상하이 공장에서 만드는 것에도 일단 한계가 봉착하지 않습니까? 중국 내랄지 또 중국 주변 국가에는 괜찮지만,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미국과에 관련돼서랄지 또 유럽과 관련돼서랄지 이런 뭐 관세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머스크는 또 테슬라 측에서는 이런 이 생산 기지의 다변화, 그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로 또 굉장히 생산력이 뛰어난 그러한 그 사실 상하이 공장의 역할이 있지만, 더불어서 지금 여기에 너무 함몰돼 있으면 오히려 이게 리스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테슬라나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잘한 것은 각 지역마다 로컬라이제이션을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관세 충격은 좀 덜한 편이거든요.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거의 뭐 100% 가까이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자, 여기에 이제 중국에 많이 치중돼 있던 것이 이제는 인도로 넓혀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미국과 중국이 자꾸 전쟁이 나니까 이 무역 전쟁이 나니까요. 이건 테슬라도 이거는
사람들이 그냥 이 도매급으로 이 잠재적인 리스크가 자꾸 잡히는 거예요. 테슬라도 혹시 위기 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인도랑은 관계가 참 좋단 말이에요. 특히 지금 이 인도 모디 총리는 지난번에 워싱턴 방문 때에 머스크를 먼저 만났잖아요. 트럼프랑도 협력을 같이 하고 하는데 일론 머스크를 직접 만나가지고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이 모디 총리가 이런 얘기를 직접 했죠. 일론 머스크랑 얘기했고, 빨간색으로 하나 보세요. Talked about various issue. 많은 이슈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다라고 합니다. 그 토픽들 중에는 워싱턴 DC에서 올해 초에 만난 얘기들, 많이 이제 토픽들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Immense potential for collaboration in the areas of technology and innovation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도에서 앞으로 기술과 혁신에 있어서 함께 콜라보레이션 하자는 거죠. 그 앞으로 같이 일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고 일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요. 결국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안 밝히잖아요. 당연하죠.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밝히면 안 되겠죠. 근데 최근에 테슬라의 움직임을 보면 인도에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잖아요. 특히 그동안 관세 때문에 거의 뭐 2배 이상 돈을 받거든요. 근데 관세 때문에 사실은 이 테슬라가 진출을 못했는데 그걸 다 풀어줬잖아요. 그래서 일단 테스트 먼저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 허락해줬거든요. 그 지금 현재 사람 구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 테스트하는 걸 다 보지 않았습니까? 뉴 모델 Y를요. 자, 그러면서 지금 인도랑 최근에 보면은 그 배터리 관련된 거, 배터리를 그 인도에다 세우는 거 있죠. 배터리 공장을. 그거 사람 그 직원을 이 소위 26명 정도 그 직원을 뽑는다고 나왔고, 그리고 주변에 그 뭄바이 지역 그 주변에 이 공장들 있죠. 이 공급사들, 배터리 그 리소스들을 공급해야 되잖아요. 인도도 자원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리소스를 공급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로컬 회사들이 많이 형성돼 있는 거, 그게 이제 다 이제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결국은 이제 인도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테슬라가 공장 세우는 게 가까이 왔다는 건데, 마침 오늘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아래쪽에 보세요. It was an honor to speak with the 이 Prime Minister 모디라고 합니다. 모디 총리와 대화 나눈 건 영광이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Looking forward to visiting India later this year라고 합니다. 자, 올해 하반기에 인도 방문하는 것을 너무 기대하고 고대한다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여러분, 머스크가 올해 일단 하반기에 인도 방문하거든요. 이게 무엇을 뜻할까요? 여러분, 이 머스크는 지금은요, 거의 대통령 이상으로 바쁜 사람이에요. 엄청나게 바쁘거든요. 근데 실무진들이 뭔가 일이 되지 않고서는요, 소위 말해 이 대통령이라 치면 경제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은요, 뭔가 이제 총리를 만나고 서로서 만날 때는요, 이미 미리 실무진들이 다 얘기를 다 끝내놓고, 보통 이제 리더끼리 만날 때는요, 악수하고 도장 꽝 찍는 시간이거든요. 공적으로 보여주는 거. 그 전에 물밑 작전도 싹 다 끝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지금 막 사람 뽑는 거 보게 되면 테슬라는 배터리 공장도 세우고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결국은 뭐냐면은 이제 인도에다 공장 세우는 걸 발표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거겠죠. 이제 머스크가 가가지고 최종적으로 빵빵 도장 찍고 이제 시작한다 이런 거거든요. 인도 시장 괜찮아요. 인도 시장은요, 정말 필요한 거죠. 특히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다. 물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중국 대체가 아니라 이 소위 리스크를 분산하는 거죠. 중국에게 집중되어 있는 걸 인도도 해서 인도에도 배터리 공장을 세우고, 배터리 공장 세운단 말은 뭐예요? 로컬라이제이션을 100% 해야 되니까 전기차 공장도 세우고 배터리 공장도. 그 배터리 공장이 있어야지 자동차 만드는 것은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 인도에다가 이제 이렇게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테스트 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시장 조사도. 자, 그래서 지금 발빠르게 움직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테슬라가 인도에다가 자동차 공장 하나 더 세우는 건요, 미래를 위해서는 너무나 좋습니다. 테슬라 판매가 더 많이 늘어나겠죠? 인도량이. 아마 숫자가 확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200만 대 넘는 건요, 뭐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머스크는 올 하반기에 이렇게 방문할 계획들은요, 이미 실무진들에서 지금 이제 얘기를 다 하고 있고, 벌써 지금 이제 판을 다 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시장이 굉장히 재미없는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시장이 상승할 수도 없고, 또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막 더 폭락하고 이렇지도 않습니다. 폭락은 이미 많이 했고, 시장이 다 반영됐고,
시장은 이제 밑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재미없는 장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멘탈 관리 잘 하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좀 더 저렴해지는 지고 또 떨어지게 되면요 계속 모아가는 전략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트럼프가 관세 문제를 정리하고 전쟁 끝나는 것도 빨리 정리해버리고 이러다 보면요 어느 시점에 주가가 급상승하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 2022년도를 어렵게 지나고 나서 막 폭락했는데 23년도부터 갑자기 분위기 바뀌어가지고 급상승한 거 기억나시죠? 테슬라도 엔비디아도요. 그러니까 그런 때가 오니까 지금은 겁먹고 떠날 때도 아니고 그냥 이제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요. 운동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현금 채굴, 본인의 본업에 충실하세요. 그러다 보면 막 주가 급상승하는 노래를 저절로 신나게 입에서 흘러나올 때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레이총뉴스TV였습니다.